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에너지의 생산에서 바로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다 같이 볼까요?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 화력발전, 핵발전을 가지고 이번 시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화력발전. 우리가 화력발전은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중학교 때 알고 있습니다. 자, 화력발전의 연료는 주로 뭘 쓰죠? 석탄, 그렇죠? 석유, 가스와 같은 이것을 우리는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이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화력발전이죠. 자, 그럼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 전기 터빈 방식이라는 것은 전체 화력 발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거의 많은 양을 차지하죠. 자, 전기 터빈 방식은 뭐냐? 자, 석탄 석유를 태웁니다. 그러면 여기 관에 있는 물을 갖다가 끓이겠죠. 여기 물이 어떻게 됩니까? 끓으니까 고압의 수증기가 되어서 이 관을 통과해서 반대쪽에 있는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자, 터빈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전자기 유도, 그죠? 자, 발전기를 돌리게 되고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수증기 어떻게 되나요? 냉각수에 의해서 식어서 다시 원래 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물은 다시 펌프로 인해서 다시 급수관을 통해서 또 가열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또 터빈을 돌리고 또 전기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순환하는 방식이 전기 터빈 방식 화력 발전입니다. 자, 이 구조가 이해가 됐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스 터빈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가스 터빈 방식이 좀 생소합니다. 그죠? 이건 어떤 방식이냐? 자, 이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연료를 가스 터빈 내부에서 연소시켜서 이때 발생한 고온고압의 가스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전기 터빈 방식에서 뭐와 다르냐? 자, 전기 터빈 방식 여기 물을 끓이죠. 근데 가스 터빈 방식은 물을 끓이지 않고 여기 물관에다가 물을 대신에 가스를 채워 넣습니다. 그럼 이 가스를 외부에서 태웁니다. 그죠? 열을 가하죠. 외부에서 열을 가면은 이 가스가 어떻게 되죠? 고압이 됩니다. 그럼 이 가스가 이렇게 관을 통과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가스 터빈 방식입니다. 자, 전기 터빈은 물을 이용해서 수증기로, 가스 터빈 방식은 이 물 대신에 가스를 넣어서 가스가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합 방식은 뭐냐?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이게 전체 화력 발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가스 터빈 방식에서 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죠. 자, 터빈을 돌리면 이 연소 가스를 그냥 버리지 않고 이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 터빈 방식으로 보내서 고온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끓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전기를 한 번 더 생산하는 복합 방식을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약 3분의 1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그죠? 다시 재사용하는 더 효율적인 그런 발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의 50%는 화력발전입니다. 아직까지. 아쉽죠? 그죠? 우리 환경을 생각하면은 화력발전을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전기 생산량을 차지하는 약 우리나라의 전체의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핵발전입니다. 핵발전. 자, 이 핵발전은 뭐냐? 우라늄을 쓰죠. 우라늄과 같은 핵 연료를 어떻게 할 때죠? 핵을 분열할 때죠. 그죠? 저희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핵 분열입니다. 이 우라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중성자가 와서 우라늄을 빵 세게 때립니다. 그럼 이 우라늄이 세 개로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또 다른 우라늄을 또 빵 때리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빵빵빵 때려서 여기에서 엄청난 열이 나옵니다.
그 열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똑같이 물을 끓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면은 교과서 그림 똑같습니다. 여기 원자로라고 적혀있죠, 그죠? 이 원자로 안에서 바로 핵분열이 납니다. 그럼 핵분열에서 엄청난 열이 나오겠죠. 그 열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 관에 있는 물을 끓입니다. 그럼 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냉각수가 들어오죠. 냉각수가 들어와서 이 물을 식힙니다. 그럼 이 물은 다시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원자로 들어가게 되고, 원자에서 계속 핵분열이 나겠죠. 그래서 계속 열이 끊임없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끓여서 계속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핵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핵발전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핵분열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힘이 들기 때문에 24시간 360일 계속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핵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밤에 쓰는 전기는 전부 다 핵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 전체 양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핵발전. 그래서 핵발전을 보면은 이 그림이 뭐죠? 여기 보면은 막 상어도 있죠?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핵발전의 경우는 냉각수가 필요한데 24시간 계속해서 핵분열이 일어나니까 냉각수가 24시간 계속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 주로 짓습니까? 그렇죠. 아주 냉각수를 무한히 공급할 수 있는 바닷가에다가 이 핵발전소를 짓습니다. 냉각수를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자, 이게 핵발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는 해보기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화력발전 해서 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하죠. 네, 그 밑에 그림은 핵발전입니다. 그죠? 역시 핵발전도 똑같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자, 내용을 봅시다. 화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각각 무엇인가? 무엇이죠? 화력발전은 그렇죠.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핵발전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렇죠.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연료는 서로 다릅니다. 그죠? 자,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적읍시다. 자, 두 번째 질문. 화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찾고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되는지 설명해보자. 자,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죠? 자, 아까 우리가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교과서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은 일단 열겠습니다. 화력 발전은 처음에 석탄, 석유라는 그죠? 화석연료를 태워야 되겠죠? 태우기 전이네. 자, 석탄, 석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 바로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열을 가해서 태웁니다. 자, 그 태우면 여기서 엄청난 열이 나오겠죠?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죠. 물이 끓으면 뭐로 바뀝니까? 수증기로 바뀌면서 이 수증기가 관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자, 운동 에너지가 가서 뭡니까? 터빈을 마구마구 돌리죠. 자, 마구마구 돌리면서 뭐가 생성됩니까? 전기가 발생됩니다. 전기 에너지로 최종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핵발전. 자, 핵발전도 마찬가지. 자, 우라늄이라는 핵 연료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핵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핵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중성자로 때린다고 그랬죠, 그죠? 강하게 때리면 계속 분열하면서 핵분열로 열이 발생됩니다. 열 에너지로 바뀌죠. 이 열을 가지고 어떻게? 역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듭니다. 그럼 이 수증기가 운동하면서 역시 터빈을 돌리게 되고, 자, 터빈도 역시 운동에너지죠. 그죠? 터빈을 계속 돌아가니까 운동에너지. 똑같이 역시 운동에너지고, 그 전자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기에너지로 최종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자, 전환되는 곳은 어딘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공통점이 뭐죠?
자,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의 공통점. 그렇죠? 맞나요? 똑같이 터빈을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막 돌립니다. 그죠? 터빈을 돌려서 어떻게 하죠? 전자기 유도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럼 공통점이죠. 자,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연료가 다르죠. 화력 발전 연료는 뭐 씁니까? 석탄, 석유를 씁니다. 하지만 핵 발전은 뭘 쓰죠? 우라늄을 사용하죠. 자, 서로 연료가 다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똑같이 자,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이제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다는 거. 자, 이해했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를 갑니다. 화력 발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적을 수 있겠죠? 쌤 열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다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겠습니다. 자, 2번 여기도 교과서 다 적읍시다. 2번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바닷가에 건설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아까 여러분 수업 잘 들었으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건설이 돼야 될까요? 그죠? 그렇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24시간 계속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원자로안이. 그래서 계속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닷물이 있는 바닷가에 주로 건설을 합니다. 그죠?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동해안 가면은 경주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닷가를 보면은 거기 바닷물 온도가 항상 1년 내내 평균 2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되더라도. 왜냐면은 그 냉각수가 원자를 통과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니까 그 주변의 온도는 항상 물이 딱 사겠죠. 그죠? 거기에는 1년 내내 열대어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자, 세 번째. 발전 용량이 큰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섬. 우리가 주로 섬이라고 하면 뭐 들었죠? 우리나라의 제주도, 그 다음에 울릉도. 이런 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적절할지 생각해보자 합니다. 창의융합. 자, 이건 어떤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섬에서는 제주도나, 자, 제주도 여러분들 한 번씩 가봤나요? 그죠? 어떤 발전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주도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럼 뭐가 있으면 될까요? 그죠? 풍력 발전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파도가 막 밀려오죠. 파도가 막 밀려오니까 우리가 파도를 이용한 발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력 발전, 파도를 이용한 파력 발전이라는 것도 제주도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실은 화력 발전도 제주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발전 방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니까 가스 터빈 방식이 적절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가스 터빈 방식이라고 하면은 화력 발전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주도나 울릉도에서 이런 화력 발전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타깝죠? 우리가 화력 발전을 쓰면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런 섬에서조차도 아직까지는 화력 발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인 바람 이용 풍력 발전, 파도를 이용한 파력 발전,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는 자꾸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은 자꾸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남은 과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수업한 내용들은 교과서의 빈칸에 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